자, 7강은 마그마와 화성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성암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이제 배운 내용인데요. 지구과학 2에서는 약간 더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마그마는 이제 암석의 용융체, 이게 녹아 있는 게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 마그마라고 하고, 이게 이제 지표로 노출되었을 때는 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땅 속에 있을 때는 이제 기체 성분, 뭐 가스, 뭐 휘발 성분들이 이제 마그마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지표로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좀 구분되기 때문에 마그마, 용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를 이제 파고 들어갈 때 그 각 깊이에서의 온도, 실제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녹색 선은 그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 압력에, 여기 압력이 나와 있죠, Y축이. 압력에 따른 이제 현무암이 녹는 그 녹는 점을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일단 그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온도가 X축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지온 구배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온 구배율. 이게 뭐냐면 깊이에 따른 온도의 증가율. 그러니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는 비율. 자, 이 지표 가까운 곳은 이렇게 검정색처럼 이렇게 이제 접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만큼이 깊어지는 동안에 이만큼의 온도 변화가, 그러니까 깊이가 요만큼 변하는 동안에 온도가 요만큼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들어가는 동안에 요만큼 온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데 온도의 변화도 좀 작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온도고 여기 깊이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깊이를 들어갈 때 온도가 많이 변하는 것은 이 위쪽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 그래서 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의 온도는 증가하지만 지온 구배율, 즉 깊이에 따라 온도의 증가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도가 빨리 증가하고 이쪽에서는 천천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로 쭉 들어가게 되면 지구 내부에서는 대략 한 6000도 정도 되는 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일단 현무암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깊이에 따른 이제 현무암의 이제 녹는 점, 용융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50km의 깊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곳에서 이 깊이의 실제 지하의 온도는 대략 1000도 정도 되는데, 이 깊이에 있는 현무암이 녹으려면은 대략 1300도, 여기에 1300이라고 할게요. 1300도 정도가 돼야 녹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km 깊이에 있는 암석은 1300도가 되어야 녹지만 이곳의 실제 온도는 100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현무암은 녹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깊이를 봐도 그렇고, 이 깊이를 봐도 그렇고, 이 깊이도 봐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다 같은 깊이에서 이 용융점이 더 높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하지만 그 지구 내부에는 마그마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배운 멘틀 대류, 그 판구조로 나온 멘틀 대류입니다. 자, 여기 요 그림은 이제 교과서 76쪽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멘틀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멘틀이 하강하게 됩니다. 자,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데, 깊이가 낮아지면서 압력은 하강하게 됩니다. 압력은 낮아지지만 그 멘틀 덩어리의 온도는 그에 비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서 압력은 감소하지만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이 멘틀 덩어리의 온도는 크게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A에 있는 멘틀이 C로 이동하면서 이제 압력은 변하지만 온도는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겁니다. 자, 멘틀의 상승 A에서 C라고 되어 있죠. A점이 여기 있고 C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대략 한 90km 정도 되는 깊이에 있는 멘틀이
멘틀 대류, 여기 보시면 멘틀 대류 이것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온도는 한 1400도가 좀 넘겠죠. 그죠? 1400도짜리 이제 멘틀이 상승하는데 압력은 이렇게 Y축 따라서 변합니다. 깊이가 같아지면서. 하지만 이 멘틀 덩어리의 온도는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쭉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이에 다다라 오게 되면 이 깊이에서는 마그마가 녹기 위해서 대략 한 이 정도, 뭐 1400도 약간 넘는 이 온도가 필요한데 그거만큼 온도가 높은 멘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C에 딱 다다르는 순간 멘틀은 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에 있던 멘틀이 상승해서 이렇게 오면서 C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때 멘틀이 녹으면서 이제 마그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첫 번째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요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방금 얘기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여기는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A에서 멘틀이 상승해서 C로 이동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입니다. 열점은 이제 핫스팟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뜨거운 곳입니다. 뜨거운 곳. 그래서 원래는 잘 안 녹지만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멘틀이 쉽게 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잘 녹아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그래서 그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깊이는 변화가 없고 온도만 그냥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나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A 지역에 있던 이제 멘틀의 온도가 어떤 원인 때문에 온도만 증가한다는 거죠. 깊이의 변화는 없고 X축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용융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멘틀이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의 변화, 요 변화가 바로 이 열점에서의 이제 마그마 생성을 나타내는 게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 그 다음에 열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는 요 부분이 설명하는 건데, 자, 먼저 요 그림을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해양판이 있고 멘틀이 이렇게 하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1학년 지구과학 배울 때 베니오프대, 섭입대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판구조론에서. 그러니까 이 해양판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그 지각이 바로 해양지각이죠. 해양지각. 근데 이 해양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는 물을 갖고 있는 함수 광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 근데 이런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돌 속에 들어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물은 이 주변에 있는 암석의 용융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섭입하는 지각에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 물이 이 주변 암석의 용융점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융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쉽게 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멘틀이 녹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멘틀을 지나서 쭉 올라오다가 이제 위쪽에 대륙지각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대륙지각인데, 그래서 대륙지각 하부랑 딱 만나게 되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을 또 가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륙지각의 일부가 녹게 되면 이번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얘가 대륙지각하고 만나가지고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또는 이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화강암질 마그마가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안산암질 마그마. 요 안산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또 나오니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도 있고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는 이 태평양, 특히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잘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 그래프상에서 A에서 C로 가는 변화로 설명이 되고, 열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A에서 B로의 변화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니오프대,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암석이 내려가면서 이제 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 광물들로부터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마그마의 형성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깊이 들어갈수록 용융점이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이 용융점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 암석으로부터 물이 빠져나오는 물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D보다 낮은 깊이에서, 더 깊은 깊이에서는, 낮은 깊이가 아니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제 이 실선하고 점선이 다 용융점선입니다. 용융점. 그래서 만약에 이 깊이라고 한다면은 지하의 온도는 대략 한 800도 정도 되는데, 이곳에 있는 그러니까 암석의 용융점은 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도에서 녹을 수 있는데 지금 800도가 됐으니까 충분히 다 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섭입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멘틀이 상승하는 곳, 주로 해령인데, 이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A에서 C, 요 그림에서. 자, 그 다음에 온도 상승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열점인데, 이건 A에서 B. 그 다음에 물을 포함한 암석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화강암만 나오는데 현무암도 비슷한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함된 현무암의 육류곡선도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 멘틀이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이 두 군데에서는 주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현무, 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번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점 하강으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태평양 주변에서는 연안 지역, 그 지역에서는 주로 안산, 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이런 건 아닌데 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이 두 군데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마그마가 식게 되면은 돌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돌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 그래서 이 지하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이 땅 속에서 식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뭐 중간 정도에서 식을 수도 있고, 빵 분출해서 이렇게 지표에서 빨리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식게 되면은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 좀 빠르게 좀 식다가 천천히 식고 뭐 이런 이제 경우를 이제 반신성암이 만들어진다 얘기하고, 이 땅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제 식어서 만들어진 게 심성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광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광물은 이런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그마가 땅 속에서 천천히 식을 때는 이 광물들이 이제 고체가 되면서, 액체인 마그마에서 고체가 되면서 이게 천천히 식기 때문에 광물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현미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광물들이 이제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립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립질. 반면에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분출해서 되게 빨리 식기 때문에 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또 형태가 없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광물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본 건데 광물이 되게 작고 얘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이제 광물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이제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세립질. 그래서 화산암은 세립질 구조가 나타나고, 심성암은 조립질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중간 정도가 바로 이제 반정질, 반상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제 잘 자라는 이제 광물도 있고, 이 주변에 아주 조그맣게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광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크기가 되게 작은 광물들을 석기라고 얘기하고, 석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를 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정. 그래서 석기하고 반정이 막 섞여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정질, 반상조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반심성암일 때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화성암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마그마의 분화작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그마의 분화작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다는 거는 액체인 마그마에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고체 알갱이인 뭐 광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광물들이 나오는 거를 정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물이 정출된다는 얘기는 광물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성분들만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마그마의 성분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마에는 철도 들어있고 마그네슘 들어있고 규소산소 다 골고루 들어있는데 어떤 광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철을 다 소비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철이 다 광물이 되는데 쓰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마그마에서는 철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 마그마의 조성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화학 조성비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그마의 분화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마그마에서 특별한 종류의 이제 원소들만 먼저 빠지고 나중에 빠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그마에서 여러 종류의 화성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그마가 분화작용을 일으킬 때 광물들이 나오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정해 이제 설명하는 게 보엔의 반응 계열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 광물이 정출되는 순서를 체계화시킨 것을 보엔의 반응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네모가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뜨거운 고온의 현멈질 마그마가 있는데 이 마그마가 쭉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그래서 이 마그마 덩어리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정출이 이제 되는 게 광물이 돼서 나오는 게 감람석, 여기에 사장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광물들 밑에 가라앉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암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마그마로부터 새로운 광물들이 이렇게, 요게 바로 휘석이죠. 여기 휘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쌓여서 이제 하나의 암석이 되고, 광물이 모인 암석. 그다음에 또 남아있는 마그마에서 또 다른 광물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암석, 두 번째 만들어진 암석, 마지막에 만들어진 암석, 이제 또 가라앉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면서 남아있는 마그마의 성분도 달라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암석의 종류도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마그마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정출되는 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모양들이 다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감람석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흑운모가 나오고 석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출되는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두 번째는 이 광물이 서로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남아있는 마그마의 성분도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뭐 모양으로 나온 거긴 한데요. 일단 마그마가 분화한다라고 하면 마그마가 식어서 광물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광물이 나오는데 그 광물의 종류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불연속 반응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광물이 성분이 조금씩 바뀌면서 꾸준히 나오게 되는 연속 반응 계열이 있습니다. 불연속 반응 계열은 이제 고온의 마그마가 이렇게 가면서 식어가는 겁니다. 마그마가 점차 식어가는 동안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람석, 두 번째 휘석, 각섬석, 흑운모의 순으로 나온다는 거죠.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연속 반응 계열에 속하는 사장석은 처음에도 사장석이고 나중에도 사장석입니다. 대신에 CA가 많이 들어있는 사장석이냐 NA가 많이 들어있는 사장석이냐 이런 것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광물의 화학적 성질 얘기할 때 CA가 NA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바로 고용체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체. 사실 얘네들도 다 고용체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제 화학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어쨌거나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새로운 광물이 나오는 게 불연속. 그 다음에 하나의 사장석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연속 반응계열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장석, 배군모, 석영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불연속 반응 계열 4가지, 그 다음에 연속 반응 계열 하나 쭉 오는 거, CANA,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정출되는 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석영, 배군모, 정장석. 자, 이 순서는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물의 정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꺼번에 나타낸 그래프 이제 표 같은 건데요. 자, 마그마가 고온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가면서 유문암질 마그마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남아있는 마그마의 성분도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보온의 반응 계열에서 이제 이 현무암질 마그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광물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순으로 나오는 거 불연속 반응 계열이라고 했고요. 사장석은 CA가 많은 상태에서 NA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이건 연속 반응 계열.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래서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마그마가 뜨거웠을 거고 식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나오는 이런 광물들로 만들어지는 암석이 이제 현무암 또는 반려암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정장석, 백운모, 석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로 이루어진 광물이 암석이 유문암, 화강암이 됩니다. 그래서 현무암을 이루는 광물,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이 종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아까 나온 거고요. 색깔은 초기 정출, 그러니까 초기 정출이라는 건 이 위쪽입니다. 이 라인에 있는 거. 이런 암석들은 색깔이 대체로 어둡고 이 화강암, 그러니까 얘네들로 이루어지는 이제 암석인 이 유문암, 화강암은 대체로 밝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밀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암석들이 이런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밀도가 좀 큽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소하고 밀도를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되고 SiO2 함량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광물 이제 암석일수록 이제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암석에는 현무암, 화강암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화성암을 이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한 이제 표인데요. 표 같은 건데 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 이쪽 면은 지금 입자의 크기에서 세립질, 조립질 이거는 이제 마그마가 식는 이제 그 빠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빨리 식으면 화산암은 세립질이고 땅속에서 천천히 식으면 조립질이 되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감람암 약간 이제 생략하고 요거는 일단 빼놓고 반려암이나 섬로감, 화강암 얘네들은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조립질 암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립질은 여기 있는 얘네들입니다. 현무암, 유문암 얘네들은 분출한 다음에 빨리 식기 때문에 광물의 크기가 되게 작은 세립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을 보게 되면은 이제 SiO2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대략 50 정도, 좀 안 되는 정도. 반면에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한 70% 가까이 되게 되는 거죠. 유문암 역시 SiO2 함량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화강암이랑 똑같이. 현무암의 SiO2 함량은 이렇게 해서 한 50 좀 안 되는 이런 비율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에는 여러 가지 광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감람석, 각섬석이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 화강암을 이루는 암석, 이제 광물의 이건 암석인데 화강암이라는 암석을 이루는 광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네들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정장석, 석영, 백운모, 흑운모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져서 화강암이라는 암석이 된다는 거고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얘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석, 휘석, 그 다음에 CA가 많이 들어있는 사장석 이런 것들이 모이면 현무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더 보기 쉽게 그려놓은 게 좀 되게 글자 많긴 한데 이 표가 좀 보기 쉬울 겁니다 아마. 자, 이거는 여기 들어있는 요 화성암 있죠, 화성암을 분류하는 표입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 자, 어떤 식으로 보냐면 현무암은 빨리 식은 화산암입니다. 그리고 현무암은 SiO2 함량이 52%보다 적은 염기성 암입니다. 그리고 현무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종류는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감람석, 휘석, CA 사장석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은 어떤 광물이 주로 구성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석영, 정장석, 흑운모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강암은 냉각 속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심성암이니까 천천히 식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산성암입니다 66% 넘어갑니다 SiO2 함량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면 이제 이 아래쪽에 CA, FE, MG가 많다. 그러니까 초기 정출이 되는 염기성 암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게 되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마그마가 많이 식었을 때 나오는 이런 광물들은 이런 성분을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 광물의 부피비라고 해서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영역에는 음영이 칠해져 있죠. 얘네들은 왜냐면 전부 다 이제 유색 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화성암의 이제 분류까지 얘기를 했는데
화성암의 분류 이 표를 완전히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외우고 있으면 물론 좋지만 이제 아까 쌤이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현무암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표를 다 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무암과 현무암의 공통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화산암이다 빨리 식었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뭐 SiO2 함량이 다릅니다. 구성하는 광물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